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같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또 개선점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학창시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면서 분석해보고 개선점을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성장 과정. 자, 여러분들 성장 과정은 기업에서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항목을 내고 여기에 맞는 답변을 기술하라고, 내용을 기술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안 좋은 사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얘기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요, 부모님 얘기를 쓰는 게 뭐 당연시 됐다고 한다면 언젠가부터는 부모님 얘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 소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쓰셔야 되고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또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쓰다 보니까 사실 크게 관심이 가지 않고요. 임팩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 좋은 점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연대기식으로 나열하는 성장 과정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뭐 했고요. 중학교 때는 뭐 했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다 보면 사실 느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얘기는 너무나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썼을 때 현재와 가장 가까운 또 바로 입사 이후에 그때 얻었던 경험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성장 과정에 쓰실 때 대학 시절에 현재와 가까운 대학 시절의 경험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쓰시는 건 괜찮은데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경험을 쓰시는 것도 안 좋고요. 나열식으로 쓰시는 것도 좋지 않다. 자, 이 두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안 되는 사항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럼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책임감과 성실함이라는 무기라는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소제목의 효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소제목을 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소제목을 가지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아래 내용이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소제목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소제목들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세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보시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저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했던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정의죠. 이런 정의를 먼저 하시고요. 여기에 맞는 내용들을 밑에 뭘로? 경험으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나의 삶의 어떤 키워드들이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연결됨으로 인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2018년 화장품 회사로 실습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활용했네요.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요. 다른 소재를 또 쓰려고 그러지 말고 마찬가지로 신선한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게 앞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궁금해지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처음엔 업무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였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상사분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에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마킹을 좀 한 거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개선점이 있어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마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처음엔 업무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였지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그려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실수 내용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를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행하려고 했다든지 뭐가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럼 노력했던 것도 좀 숫자를 적어줘서 얼마 시간 동안 몇 회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적어주시면 훨씬 더 노력했던 과정이 열정이 느껴지겠죠. 그런 노력들이 숫자로 느껴지겠죠. 그렇게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맡아도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으며 상사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담당했던 업무는 좋은데요. 어떤 업무를 맡아도 책임감을 느끼고 안 되죠. 안 그려지시죠? 특정 업무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고 어떤 책임감을 발휘했었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갖고 오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구구절절하게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때 핵심적인 사항들 그런 걸 갖다가 한두 문장으로 가져오시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해주면 훨씬 더 구체화되고요. 머리에서 그려질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이제 나중에 면접 때는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점이 넘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좋아요. 점수를 갖다 정량화시킨 건 좋은데요. 평가 점수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도 있다면 평가 내용을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운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다 평가 내용을 넣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라는 좋은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정성적인 성과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데 중간에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 숫자를 더 가미해 주자. 성과를 얘기할 때 정량적인 성과 플러스 정성적인 성과는 인용 표시를 해가지고 그 평가 내용을 가져오게 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해 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좋은 성장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또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공정에 있는 원료의 학습을 통해 얻은 우선순위라는 소제목 달았고요. 자꾸 소제목 보시면 좀 눈에 익숙해지실 거고요. 아, 소제목은 이렇게 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삶을 정의해 볼까요?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길지 않죠?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경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험 두 가지씩. 대학교 2학년 때 두 가지의 제형의 립스틱을 제조하여야 했습니다. 제조했던 경험입니다. 경험 두 가지로 가져왔죠. 그 다음 이제 경험을 풀어나가요. 경험 풀어나갈 때 문제를 제기하면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조원들이 생각하는 물성평가가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라고 그 결과 조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요.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앞부분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지죠? 우리가 빠져들죠? 비슷해요. 앞에 항상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쓰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팀워크를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저는 공정에 있는 원료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실험 방향을 잡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그려지세요? 조금만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죠? 원료를 하나씩 어떻게 공부해 나왔고 실험 방향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었는지 첫째 이렇게 노력했고요. 둘째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만 조금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 다 완성된 후 제가 원료에 대해 공부해 오지 않았더라면 시간 내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제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조원들한테 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조원들의 말을 가져와서 인용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가죠. 이렇게 평가 내용 같은 것은 가져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요. 그 좋은 얘기를 아예 가져오셔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장 과정 이제 이해되셨죠? 앞으로 꼭 이렇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장점 위주로 쓰는 방법, 그다음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점을 쓰시고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장점화시키는 과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점을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 나으세요? 2번이 나으세요?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인사팀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단점을 장점화시켰던 과정을 쓴 친구들은요. 사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거든요. 그 단점이 개선되었을까? 확실히 보완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단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점을 어필했던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합격될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장점 위주로 쓰신 걸 제가 더 권유드리고요. 단점을 최소화시키자고요. 자, 그런데 단점도 그냥 치명적인 단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수위가 낮은 걸로 하시고요. 대신에 단점도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어필할 수 있도록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 너무 길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살려 더 페이스샵에서 매장관리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입니다 라고 돼 있죠. 저의 장점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아르바이트 경험 가지고 쓰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제가 골라준 것을 구매하여 사용해 보시더니 다시 매장에 오셔서 골라진 제품이 참 좋아서 또 다른 것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런 사례를 갖다가 실제로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손님들이 골라준 것을 구매해보고 사용한 다음에 다시 매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라진 제품이 참 좋아서 또 다른 것을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손님들의 얘기를 직접 인용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가죠. 그리고 재밌잖아요, 내용도. 그리고 실제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이 이만큼입니다. 장점이 이만큼. 반면 단점은 주변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치명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 있는데 이 단점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의 마음을 트고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화하면서 보완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요거는 개선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사례를 가지고 뭔가 팀 프로젝트 사례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경험, 봉사활동을 같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뭔가 일어났던 일을 갖고 얘기한다든지 사례로 얘기한다면 훨씬 더 신뢰감도 가고요. 보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면접에서는 그 내용 가지고 물어볼 수 있죠. 추가로 더. 그래서 그게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떤 에피소드 가지고 뭔가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지 말고 조금 뭐 조직이나 단체에서 했던 일 같은 거 조금 무게감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보완한다면 이거는 단점을 장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장단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창의력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창의력.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그럼 관련된 경험을 또 근거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 창의력의 사례로 예시로 코스메카 창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경험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저 장려상 수상 경험을 앞쪽에 써도 괜찮고요. 뒤쪽에 성과를 써도 괜찮거든요. 자, 일단은 경험을 먼저 썼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 경험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겠죠. 그때 보시면 중간에 평소 아이브로우 뚜껑이 사용감에 헐거워져 잘 잃어버리는 것을 보완하여 아이브로우 제품에 샤프의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창의력이 돋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원들의 동의하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브로우의 디자인 종류와 종류별 장단점, 시장 조사, 단가, 목표 매출액 등 세부적으로 목록을 나눈 뒤 역할을 분담하여 PPT를 제작하고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 내가 했던 일 명확하죠. 중간에 열심히 하고 참가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했던 걸 갖다가 다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숫자를 좀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신뢰감이 많이 가거든요. 내가 만약에 보조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숫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거,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수치화 시켜주시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가니까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 위주로 썼죠. 이 경진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겠죠. 면접 가서도. 자, 그 다음 단점 볼까요? 독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어떨까요? 독단적.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뭐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단어는 조금 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나의 단점을 뭘로 계산했습니까? 다수의 팀 프로젝트로 소통과 조율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특정 팀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오시자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소통과 조율했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독단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자고요. 대신에 한두 줄만 더 추가해 주셔야지 너무 구구절절하게 써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물어볼 때도 면접 때도 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요. 소통과 협력의 어떤 조율의 과정을 물어보겠죠. 그럼 이게 바로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하시면 좋은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학창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학창시절을 물어보는 거는 학창시절에 있던 아무 경험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쓰는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의 입장, 뭔가 여러분들 학창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은 게 무엇인지 배운 게 무엇인지 그게 실제 직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태도적인 측면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 경험을 쓸 때는 좀 더 여기서 뭔가를 어떤 키워드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어떤 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캡스톤 디자인으로 제조한 펌프 치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며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벌써 소재의 무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런 효과가 있고 이제 아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팀원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3명의 조원에게 제가 실험 설명을 다시 전달하고 3시간 안에 실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표시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죠. 되게 구체화된 걸 느끼죠. 이렇게 이게 바로 숫자의 힘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 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방부력 시험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였습니다. 그 후 각자 세균액과 진균액 2가지 파트로 나눠 실험 진행 계획을 세우고 조원들에게 그림을 그려 전체적인 실험을 설명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과정을 쓰실 때 구체적으로 쓰셔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쓴 사례고요. 실험 결과라고 했는데 제품의 세균과 진균의 사멸률이 각각 99.99%, 93.48%로 방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생물학에서 A+라는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죠. 네. 아주 명확하고 수치로 표현되고 그리고 성적도 A+라고 딱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로 평가 내용 같은 게 있다면 다운 표시를 해가지고 평가 내용만 가지고 된다면 또한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 정성적인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정량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과만 추가된다면 아주 좋은 학창시절의 경험이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무리까지 하거든요. 끈기 있는 노력의 가치와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맨 마지막에 만약에 글자 수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요건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글자 수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해준 이런 멘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의 경험 첫 번째 거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의미 있었던 2가지의 추억 이랬네요. 이제 글자 수가 좀 많을 때는 2가지를 가지고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실습입니다. 라고 했어요.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어떤 회사에서 실습을 갔다 왔던 경험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배웠던 게 어디로 이어진다? 캡스톤 프로젝트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회사에서 보고 배운 것이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회사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잘 썼거든요. 아주 구체적이고 중간에 숫자도 좀 보이고요. 전문 용어도 보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냐면 두 번째 봉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예시가 부족하죠. 사례가 부족하죠. 실제로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게 안 그려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두 줄만 그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저 봉사 경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정신, 봉사정신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마무리해주고 보완해준다면 아주 좋은 학창시절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원 동기는요, 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사에 대한 강점만 쭉 쓰고요. 이렇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좋은 지원 동기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내가 회사 또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는 인연을 먼저 자연스럽게 적어주시고요. 뭐 실습도 좋고, 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좋고,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내가 몸 담았던 이런 경험을 간단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강점을 쓰고, 그 다음에 내 강점을 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지원 동기거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계획 포부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직무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일부 갖고 오셔가지고 입사 후 계획에 적어주신다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8년에는 화장품 과학과 학술제 및 작품 전시회를 위해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과 꽃 추출물 핸드크림을 개발하여 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활용하여 제품 중에 EGF 성분을 정량 분석한 논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캡스톤 경진대 대상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한 나의 어떤 뭔가 대회 경험, 상을 받았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풀어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죠?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강점이 천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게 강점이라는 게 돼 있는데 좀 뒤에 읽다 보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회사는 요런 쪽에 강점이 있고,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역량들하고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 어떤 순서만 좀 잘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면 되게 잘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친구 얘기를 하는데, 미용실에서 인턴을 했을 때 손님들에게 샴푸를 해주면서 손이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졌대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유기농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성 유기농 원료 등으로 피부에 안전한 제품 위주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 내가 지원한 회사가. 그래서 입사해서 이런 어떤 원료를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다. 이게 나의 바로 입사 후 계획입니다. 라고 해줬거든요.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이고 좋죠. 친구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것들이 또 정성이 느껴지죠.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니까 이런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잘 활용하셔가지고 입사 후 계획을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원 동기 입사 후 보게 되면, 자, 논문 작성으로 감 추출물과 상수화 뿌리 추출물로 항산화 DPPH 실험, 항균력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가지고, 실험했던 이런 사례를 가지고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또 품질 관리 업무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했던 내용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 인연으로 좋은 계기로 얘기해 준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어떤 노력들, 나의 역량이 더 추가로 어필되면 더 좋을 것 같죠? 예, 그런 순서. 앞에 있는
인연, 좋은 계획이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 강점, 그 다음에 내 강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좋은 지원 동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사 후 계획 한번 볼까요? 회사의 문화 분위기에 적응하겠습니다.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회사의 트렌드에 맞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포괄적이죠. 너무 범위가 넓죠? 그러면 회사의 문화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고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넣었다고 어떤 뭐 교육을 더 듣겠다는 그런 교육명이나 자격증명을 더 명시해 준다든지 하고요. 현재 회사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떤 활동을 더 하겠다라는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 입사 후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직무능력 표준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 여러분들 직무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만약에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에 어떤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부에는 제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학창시절, 또 마지막 지원 동기입니다. 입사 후 계획, 포부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여러분 쭉 이 예시를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잘 벤치마킹 하시고요. 개선점 같은 것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셨다면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고쳐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점수 훨씬 더 잘 받으실 수 있고요. 면접 가서도 만약 면접에 가신다면 질문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시고요. 또 여러분들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